이지은 변호사가 김종대 전 의원 휴가 가서 대신 운전석에 앉았는데요. 정치 현안 제대로 밟아보는데 오늘 동반석에는 경찰 출신 이지은 변호사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두 분의 의상이 화려한데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리운전 팔찌와 함께 또 저희가 특별하게 요청을 드렸는데 경찰 모자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네. 원래 경찰이시니까.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컨셉을 한 게 있는데 시작부터 긴급 수배 명령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저희가 심지어 BGM까지 준비했습니다. 자, 와우. 들리시나요? 이 음악. 자, 과거에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는 공개 수배 25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잡지 못한 공개 수배해야 될 중요 인물이 있습니다. 삼부토건 이기훈 부회장인데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참여하지 않고 도망가서 아직까지도 안 잡히고 있어서 김건희 특검에서 긴급 수배를 했는데 이게 왜 안 잡히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잡을 수 있는지 오늘 이지은 변호사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니 근데 어떻게 아직도 이렇게 안 잡힐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한 달이 됐거든요. 예. 지난달 18일에 이제 수배를 하게 됐는데 한 달 동안 안 잡혔는데 저는 사실 이러니까 못 잡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예. 그래서 처음 이제 수배 전단지를 좀 보여주시면 네. 요게 이제 제일 처음에 해경에서 수배를 했던 전단지인데요. 지금 저기 보면 저 사진만 있고 밑에 이름, 주소, 직업만 써 있지 저 사람의 키라든지 체형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길거리에서 저 사람을 보고 봤다 할지라도 기훈아 이렇게 이름을 불러볼 것도 아니고 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계속 뭐라고 주장을 했었냐면 키와 체형 그리고 뭐 말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 신체 특성, 흉터 어디에 점이 있다. 이런 신체 특성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아까 그 사진도 보시면 양복 입고 있는 사진, 서 있는 거, 앉아 있는 거잖아요. 두 개가 결국은 똑같은 사진이거든요. 똑같은 행사에서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그냥 똑같은 사진이에요. 좀 성의가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다양한 배경에서의 그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찍은 사진들이 필요하거든요. 예. 평상시 복장을 입고 있는. 근데 이제 저게 저렇게 수배 전단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 당시에 밀항을 한다라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급하게 해경에 이제 수배를 좀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주체는 이제 특검인데 수배 주체는 해경이었었던 거예요. 예. 근데 해경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정보가 없으니까 부랴부랴 수배 전단지를 만든 게 저거였었던 거죠. 그래서, 그럼 부족하긴 하네요. 네, 그래서 부족하다고 제가 이제 여기저기 나와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번 주에까지도 수배 전단지가 바뀌지 않으면 제가 오늘 시사인에 와서 저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마침 그 마음을 안 듯이 어저께 이제 다시 수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번 수배 전단지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요래 가야죠. 네. 사진이 다양하잖아요. 배경이 다 다르고. 그다음에 밑에도 보면 키가 178cm, 호리호리한 체형, 그리고 검정색 짧은 머리, 뭐 또 변장할 수 있음의 유의 이렇게까지 썼습니다. 네, 저렇게 좀 구체적으로 쓴 거죠. 이건 맞아요. 이거는 중요 사건이라면 뭐 살인 사건, 뭐 이런 중요 피의자는 당연히 저렇게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야 되는데 좀 전에 그 첫 번째 지명 수배 그 전단 보면 사실은 특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라 해도 몰라요. 근데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별할 수 있죠. 특정을 할 수 있어요. 저라 해도 이기훈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저렇게 만들어서 안 맞아요. 아마 밀항 막기 위해서 아주 급하게 만든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밀항 못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다행이네요. 밀항 못했을 거라고 보고 강남에 있을 거예요. 아니 강남인데 아직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생활 반응이 없어서 못 잡는 것 같거든요. 아마 누가 아주 적극적으로 누가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니냐. 아직도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저희가 편의점 왔다 갔다 담배 피고 담배 사고 뭐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럼 시민들의 제보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중요한 전단이 나온 겁니다. 우리 이지은 변호사가 그래서 그 다양한 버전의 또 이 기운을 알아볼 수 있는 거 만들었다고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변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AI로 변장 예시들을 좀 만들었습니다. 와. 제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언론에 노출된 사진 원본이고요. 안경을 한번 벗겨봤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못 알아보겠어요. 네, 밑으로 갈수록 못 마스크 알아보겠죠. 쓰니까. 네, 안경 벗기고 그다음에 또 아마 60살이기 때문에 염색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염색을 이제 못했을 경우 약간 희끗희끗한 머리, 그다음에 수염을 길렀거나
그 앞머리를 덮었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안경을 쓰고 모자를 썼을 경우까지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요런 여러 가지 버전의 전단지를 돌아다녀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야지 본인이 부담을 느끼거든요. 정말 저도 아까 그 강남에서 뭐 있다더라라는 카더라 통신을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강남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더라. 그리고 정말 한 달 동안 안 잡힌 거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오, 강남이면 아크로비스타 쪽인가요? 서초동이 아니요. 집이라고 들었는데. 예, 서초동이면 아크로비스타잖아요. 제가 좀 돌아다녀 보려고요. 우리 잡으러 변호사님 한번 잡으러 갑니다. 네, 저희 네. 동네 회사 근처라서 예. 서초동 강남에 있다고 하긴 하는데 뭐 자 카더라 말씀대로 카더라 진짜. 소문이니까 네.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없는데 본인 명의로 뭘 쓰지는 않은 것 같아요. 타인 명의로 한다든지 누가 지금 아주 강력하게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도 유추 해석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너무 안 잡히고 검거가 되면 큰일 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 또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뭐 저기 밑에 보면 검거 이렇게 전담팀의 전화번호도 있고 막 있는데 그냥 112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경찰과 해경하고 전부 다 이제 저 수배 전화니까 다 뿌려져서 경찰 같은 경우에는 수첩에 다 넣고 다니고 휴대폰에 다 넣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112 신고 받는 사람들도 이기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112로 그냥 신고하셔가지고 이기훈 본 것 같아요라고 하면 바로 이제 잡으러 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편의점이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도 현금을 쓰면서 왜냐면 본인 카드를 안 쓸 거니까 현금을 쓰면서 현금 영수증을 안 받는 사람. 오, 수상하네요. 네. 근데 키가 저 정도 되고 막 마스크를 쓰고 온몸을 다 가렸다. 이러면 의심할 만하죠. 네. 그러면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전단지 그리고 다양한 버전의 그분의 모습이 나가고 있으니까 충분히 유심히 보시고 이 수사에 협조해 주시면 빠르게 김건희 특검이 움직이고 그리고는 김건희의 여죄를 더 그러니까 심지어는 맞습니다. 더 정말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도망을 영장실질심사 그날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요. 거의 본인은 사실은 구속된다고 본인도 믿고 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조력자가 있다면 이 사람이 잡힌다면 뭔가 큰 어떤 진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조력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수사반장 출신, 진짜 경찰 출신 다릅니다 오늘.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범인 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이렇게 범인들을 그러니까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범인들을 숨겨주거나 도피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도와주는 사람들은 범인 도피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옆에 있는 사람이라면 자수하도록 설득을 해야 됩니다. 가족들이라든지 연락이 닿는 지인들 계시면 자수하라고 설득하고 본인은 진짜 자수해야 됩니다. 지금 조금이라도 이제 국민들한테 죄송한 마음이 있다면 자수를 해서 이 진실 규명 작업에 참여하는 것이 본인이 진짜 마지막으로 할 일이다. 지금 숨어서 어디 김건희 씨와 몰래 연락을 하거나 혹은 뭐 이렇게 그 일종의 뭐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도망다니는 걸까요? 어차피 잡힐 텐데.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냥 본인이 이제 검거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나왔을 때 상당히 뭐 변명하거나 그게 어렵다고 보고 또 구속이 거의 피할 수 없다고 아마 판단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김건희하고 연락되는 거는 만약 된다면 오히려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데 글쎄요, 그건 하지 않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그리고 드는데요. 이제 자취를 감췄던 것이 한 달 전입니다. 그때만 해도 김건희가 구속이 안 됐었고 김혜성도 뭐 도망가 있을 때고 이러니까 나도 일단 도망가고 보자라는 생각했을 건데 지금 다 들어와서 다 구속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본인 혼자 남아 있는 거고요. 그럼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본인 죄책만 더 높아집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은 뭐 이기훈은 잘못한 게 없고 내가 잘못한 거야라고 생각한 거라고 판단하시다면 그건 완전 오산이고요. 전부 다 뒤집어 씌우고 있을 겁니다. 당당하게 들어오셔가지고 자수하고 진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정말 죗값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검이 얼마나 수사를 잘하냐면 이 최상병 특검에서 이종호 핸드폰 없애려고 하는 것도 바로 현장 발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 걸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 또 잡아낸 방식이 놀라운 게 버리고 있는 실시간 장면을 다 보고 있다가 포착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납득이 저는 좀 그래요. 일단은 뭐 보도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이제 그 차모 씨 공범으로 두 사람이 휴대전화를
한강 쓰레기통에 버리고 발로 밟아서 연기 나는 모습을 그걸 보고 확보했다는데 너무 티나나요? 강에 버리지 왜 이런 짓을 아. 하는지는 좀 납득이 안 돼요. 가짜인가? 이 핸드폰이요? 아니요, 저는 그냥 강에다 버리면 끝날 일인데 예.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는 뭐 납득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다행스러운 건 이 휴대전화를 확보했기 때문에 포렌식이나 어떤 다른 절차를 거치면 증거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또 이거를 버리려고 했거나 훼손시키려고 했다는 거는 곧 매우 중요한 증거라고 또 매우 중요한 증거들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제가 변호사라면 야 강에다 버려라 그냥 이상한 짓 하지 말고 강에다 버리면 끝나요. 예. 강이 못 믿겠으면 바다에다 버리면 되고요. 버리란 말이 아니에요. 예. 예전에 보면 뭐 그런 거 있었어요. 만약 그 검찰이 아니면 수사기관이 들어왔을 때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뭐 맞아요. 실행하라 뭐 이런 예. 얘기 있었는데 그것도 뭐하러 그런 짓을 합니까? 버리면 그만인데 일단은 하여튼 이상한 짓 하다가 증거물은 지금 확보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강을 오염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환경론자인가? 환경론자인가? 저도 이게 신기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다 때려 부수고 하면서까지 예. 굳이 쓰레기통에 버렸나? 예. 연기가 나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수상해 보였을 것 네.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뭐 보석에 대해서 김건희한테 보석에 대해서 가르쳐 줬다고 하는 서씨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로봇계 사장님. 예. 그분 서상빈 예, 네, 이름 나왔더라고요. 네, 서상빈. 본인 얼굴도. 네. 그분은 그냥 여기저기 얼굴 그냥 다 내놓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분은 해수욕장에서 뭐 잃어버렸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어쨌든 보통 이제 정석이 강이나 바다나 이렇거든요. 근데 이분은 또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시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여기 딱 들켜가지고 요걸 어떻게 특검이 확보를 했을까? 전 참 특검도 참 능력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그러니까요. 요게 이제 이종호는 제 생각에는 위치 추적을 걸어놨을 것 같고 아하. 그런데 이종호는 휴대폰을 압수를 당했으니까 예. 요거는 아마 그 이제 예. 요거는 아니고 차모 씨가 아마 그렇죠. 차모 씨가 위치 추적이 되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실시간으로 봤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몇 시경에 여기 갔었으면 나중에 CCTV를 가서 보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차모 씨를 불러다가 얘기를 했더니 이제 본인이 자백을 한 거죠. 시켜서 했다. 내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종호가 시켜가지고 내가 발로 밟았다. 요 진술을 확보를 한 거거든요. 예. 저는 요런 것들을 보면서 아주 좋아. 공범들끼리 이제 싸우고 있구나. 네. 서로 내가 한 게 아니라 저쪽에서 시켰고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고 요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제 공범자들끼리 진흙탕 싸움이 시작되고 분열이 됐다. 있다. 분열이 되고 있다. 예, 네, 휴대폰 증거가 사실은 현대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맞습니다. 압수색을 하는 이유는 예전에는 이제 제가 한 20, 30년 전에는 책도 찾고 뭐 별의 농도 뒤비고 장롱도 뒤지고 군검찰 하실 때. 예. 장부 찾고 이러잖아요. 장부 그 안에 있을까 그쵸. 농도 찾아보야 했는데 예, 지금은 예. 다 필요 없어요. 딱 폰. 휴대전화 아니면 네. PC 딱 2개만 하러 가는 거거든요. 압수색 간다는 의미는 그 파란색 그 큰 검찰 봉투 안에 휴대전화 몇 개 들어가고 그냥 맞아, 다예요. 맞아. 다 거짓말이에요. 무겁게 안 들고 와도 아유, 되네요. 뭘 그거 한 명 그냥 들고 가. 그러니까 휴대전화 그만큼 중요하기 예. 때문에 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범인들은 그것을 없애거나 뭐 저번에 안가 4인방들은 동시에 다 그러니까요. 휴대전화가 다 없어졌잖아요. 여러 차례 바꾸고 예, 있습니다. 거짓말 예, 뭐 김태현 겠지 이런 아마 그 사람들은 그 정도로 휴대전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확보했다는 거는 앞으로 많은 증거나 이 범죄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리고 기간이 또 지났고 막 부수려고 했어가지고 안에 있는 증거가 소실된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포렌식 기술들이 정말 날이 갈수록 발전을 하고 있어가지고 정말 포렌식은 야 이것도 가능해요라고 물어보면 포렌식은 해봐야 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 지평이 더 넓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개발한 사람 개발자까지도 같이 와서 이걸 어떻게 이제 포렌식을 할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하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범죄가 일어날수록 포렌식 기술이 점점 더 진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공범들끼리의 분열이 일어났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종호라고 하는 사람과 김건희라는 사람의 분열도 일어나야지 또 수사가 진척이 될 것 같거든요. 그거가 이제 분열이라는 거는 사실은 만드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큰 의미에서 이제 재수의 딜레마가 작동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작동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종호가 본인은 진술 거부권 행사했는데 예컨대 김건희가 조금 더 얘기를 했다. 아니면 다른 공범들이 그럴 때 이제 분열을 하는 거고 사실은 제일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지금
이기훈 관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또 김여성하고 관련해서 예. 뭐 투자자들 대표이사들이 와가지고 다 조사를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면서 막 다 답변을 안 하거나 다 똑같이 답변하면 문제가 없는데 또 본능적으로 나는 좀 살려고 저는 이건 아니고요. 제가 좀 많이 그렇지, 투자를 하던데요.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김여성이 좀 더 받아 먹던데요. 이렇게 예. 그렇지, 얘기를 그렇지. 합니다. 그럼 김여성이는 또 다른 사람도 얘기를 하고 그걸 합쳐져서 이제 다 범죄가 커지는 거거든요. 도미노. 예. 그렇죠. 김건희한테도 그런 게 작동할 가능성이 높고요. 김건희 지금 진술 거부권 행사를 하고는 있지만 저는 좀 예측하고 싶은 부분이 어차피 이제 오늘은 조사 이제 당분간은 뭐 지금 아프다고 안 한다 하는데 내일 한다고 하니까 하게 되면 얘기할 가능성도 있어요. 아, 그게 김건희가? 제일 딜레마예요. 급해서. 나 안 했는데 저거는 누가 했대요? 누가 그랬대요? 김여성이가요. 이렇게 해서 할 가능성도 있어요. 만약에 진술 거부권을 풀었다고 그런 보도가 되면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네. 저는 정말 이 공범자들 간의 진흙탕 싸움이 벌어져야지 이제 요것들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공범자들 간의 진흙탕 싸움 속에서 연꽃처럼 진실이 피어난다. 네. 야, 명언이네요. 서로 연꽃처럼. 서로 막 이제 그 다툼을 하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종호 씨가 구속이 됐는데 예. 이종호가 구속된 거는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그렇죠. 뭐냐면 도이치모터스 1차 주포가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야 내가 재판부랑 김건희한테 얘기해서 너 실형 받을 거 집행유예를 다운시켜줄게. 요걸로 들어간 예. 거거든요. 돈 받았죠, 물론. 그렇죠. 예. 8천만 원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김건희 수사와 관련된 거는 임성근 로비 사건으로 이종호가 엮여 있는 거예요. 이제 최상병 사건인데 임성근을 좀 빼달라라고 이제 맞아요. 로비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범죄와 관련해서 누군가가 말을 들어줄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도움이 됐을 때. 두 번째는 내가 약점을 잡혔을 때. 그러니까 뇌물을 받는 거는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내가 뇌물을 받고 말을 들어주는 건데 내가 쟤한테 약점이 잡혔으면 어쩔 수 없이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임성근이 이종호한테 청탁을 하고 이종호가 김건희한테 네. 청탁을 한 건데 첫 번째 임성근이 이종호한테 얘기했을 때는 저는 뇌물이 갔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도와달라고 하진 않았을 거다. 네네 뇌물을 예. 주든지 아니면 다음에 뭘 해주겠다고 예, 하든지 예, 그리고 대가? 네 이종호가 그 전에도 8천만 원 받으면서 내가 봐주겠다 이런 전적이 있기 그렇네요. 때문에 예, 예. 뇌물이 갔을 수가 있지만 이종호와 김건희의 관계는 이종호가 약점을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종호가요? 왜냐하면 이종호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공범입니다. 그렇죠. 김건희 공범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계좌를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입을 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릅니다. 김건희 입장에서는 이종호를 관리를 했었어야 했던 거고 그래서 이 사람 좀 빼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뇌물과 상관없이 봐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종호 입을 열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약간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가 임성근한테 뭘 받고 이런 거에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거보다는 네가 김건희한테 어떤 얘기를 했고 김건희가 어떻게 윤석열을 통해서 임성근을 구제하게 되었는지 여기에 더 관심이 있다. 이게 김건희 특검 그리고 최상병 특검 이런 거 자체가 그 권력자들이 어떻게 그 권력을 사유화해서 자기 마음대로 국정을 농단했는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가 개별적으로 김건희 팔아서 뭐 하고 하는 거는 그거 우리가 조금 봐줄 수 있다. 물론 이제 범죄가 나오면 뭐 처벌해야 되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좀 이종호의 입을 열게 하는 그런 기법들이 좀 필요하다. 야, 이 수사 특급 정보가 오늘 술술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해봐서 아는데 두 분이 이게 딱 보면 보이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근데 또 좀 놀라운 증거와 분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충격받은 게 있거든요. 아니, 이 관봉권의 띠지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게 심지어는 보니까 그 지금 신흥석 전 남부지검장이 남부지검장이죠. 예, 신한저축은행과 또 특수관계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천안매부라 그러나요? 그렇죠. 동서지간이에요. 동서. 예. 예. 그러니까 신한저축은행 대표의 와이프하고 남부지검장 와이프하고 아버지가 자매지간이에요. 그러니까 동서지간이에요. 동서. 신흥석 남부지검장. 네. 그래서 이제 혹시나 그걸 갖고 모든 걸 추단할 수는 없지만 두 사람의 관계에도 있는데 하필이면 감봉권 띠지는 그 남부지검에서 일어났던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감봉권 띠지는 무슨 의미냐면 그 띠지를 당연히 훼손하거나 없애서는 안 되고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 그 띠지나 스티커에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맞아요. 그걸 갖고 찾아낼 맞아. 수 있는데 예, 예, 예. 굳이 그걸 훼손했다는 거는 지금 설명 그거예요. 아주 그 초보자가 실수한 거라고 하는데 실수를 하길 바랬는 게 아닌가 싶기도 예. 하고 실수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요.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매우 중요한 증거가 사라진 거거든요. 이거는 증거인멸죄 범죄도 성립할 수 여지도 있고요. 예. 또 지금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뭐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감찰을 떠나서 범죄에 전 해당한다고 봐요. 수사해야 된다. 수사를 해야 되는 예. 상황이고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지금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도 들어요 지금. 네. 정말 이 띠지가 이 띠지가 전부거든요. 정보의 전부. 언제 어디서 누가 이거를 누구에게 줬는지가 거기에 다 써 있습니다. 아, 원래 돈은 그런 게 없는데 그렇죠. 관본권은 그렇죠. 특이하게 그게 그렇죠, 있다. 그렇죠. 예. 관본권에는 돈은 이제 그렇죠. 특정이 되지 출처를 알 수가 않잖아요. 없는데. 예. 예. 그런데 거기에 어떤 기계로부터 나왔고 누가 담당자가 누구고 언제 됐고 포장일자가 어디고 거기에 다 써 다 있거든요. 어. 근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없어졌다는 걸 난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정보를 그리고 그 정보를 수사보고에 쓰든지 어딘가에 썼을 건데 예. 그것도 저는 미심쩍고요. 그리고 지금 걱정이 되는 게 그러니까 증거라는 거는 증거 동일성이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아. 처음에 압수수색을 했을 때 그 상태와 재판부에 제출이 됐을 때의 상태가 똑같이 동일성이 인정이 돼야지 압수수색한 게 여기 현출되었구나가 되는 예. 건데 아니 만약에 건진이 나한테 압수수색 해간 거 나한테 압수해간 거 이거 아니다라고 하면 어쩔 겁니까? 그 증거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모양이 달라졌잖아요. 야. 기본이 저는 사실 믿지 그러면 않습니다. 아예 혐의가 그냥 그렇죠. 무죄가 이게- 나올 수도 있는 이게 거네요. 검찰 그렇죠. 사무 규칙도 위반된 거고.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증거가 돈을 누가 왜 뭐하러 세알이 봐요. 그거 자체가 증거. 세알이 봐요. 세아려 보냐, 세아려 헤아려 볼 보냐라는 필요가 없어요. 뜻이에요. 예. 이거를 이렇게 셀 필요도 없어요. 근데 세다가 그랬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한 거고 실제로는 뭐가 문제냐면 모든 게 이 건진법사 전성배 앞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계속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전성배 압수수색 영장도 한 몇 차례 기각된 바 두 번. 맞아요. 예. 구속영장도 구속영장이 두 번. 예, 예. 압수영장 보도에 따르면 두 번이 그러니까 전 더 기각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전성배 앞에 지금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 진짜 처음에는 의심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정도 되면 하필이면 전성배를 통해서 전성배의 혐의를 입증할 감봉권 띠지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검찰 특히 수사기관에서 이것을 실수 아닌 실수, 그러니까 저는 고의라고 보거든요. 예. 고의로 지금 전성배를 뭔가 막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전성배, 그러니까 구속영장 안 나오게 하는 방법 제일 간단해요. 엉뚱한 증거 내밀면 돼요. 계속 얘기하지만 일불러. 증거 3개 있어요. 예. 강력한 거 1, 2, 3 있으면 예. 제일 약한 거 아니면 증거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럼 영장을 안 치면 되잖아요. 영장 안 치면 너 왜 조사 안 하냐고 자꾸 뭐라 하니까. 아. 조사하는 척 해놓고 3번을 내는 거예요. 제일 약한 숙지 거. 안 하냐고 뭐라고 판사는 하니까. 보면 야 이게 무슨 구속 발부 사유냐 아. 이렇게 되거든요. 이건 예입니다. 예. 아마도 전성배 할 때 그런 게 작동된 게 아니냐. 음. 전성배를 비호하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충분히 저는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성배가 뭐길래 그렇게까지 어디로 가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느냐가 핵심일 것 같은데요. 결국 그렇죠. 김건희, 윤석열로 그렇죠. 가는 네. 입구를 막기 위해서. 네. 감봉권 그만큼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감봉권이 들통났을 경우에는 뭐 더 큰 것들이 있다든지 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뭐 통일교로부터 목걸이를 받았는데 본인이 잃어버렸다고 하고 본인이 다 이렇게 중간에서 끊고 예. 있잖아요. 예. 근데 요렇게 끊는 거를 허용하고 있는 거죠. 음. 지금 검찰과 사법부에서. 근데 그게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사실은 그래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반드시 돈을 세하려야 돼서 그 띠지를 뜯는다 하더라도 이 전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를 하거든요. 사진도 찍고 영상으로 녹화해서 처음 우리가 받은 것부터 제출되는 압수물이 동일성이 인정된다라는 것을 이제 입증을 해 놓거든요. 입증을 할 것들을 다 예, 근거를 예, 만들어 놓는데 예. 지금 그게 아니라는 게 저는 너무 놀랍고 저는 앞으로 더 걱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증거로서 이제 분명히 주장할 겁니다. 이제 재판부 가면 이거 나한테서 가지고 간 거랑 동일성이 다르다 이러면서 또 이제 증거 능력 없다 이런 주장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전성배가 유리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전성배 아니면 이게 통일교라든지 종교단체일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뭐 그게 상상하기 어렵지만 특활비나 이런 걸 수도 있고 예. 어쨌든 김건희, 윤석열까지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증거가
훼손된 겁니다. 야. 사라지건 훼손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전성배 입장이 간단해요. 그게 내 돈이냐? 그럼 끝이에요. 그치. 나한테 없잖아. 나한테 압수수색 해갔을 때 이거 아니었는데. 아, 동일성이 없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제 특검에서 전성배 씨 구속영장 친다고 했는데 그럼 영장실질에서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 영장이 저는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특검은 뭐 좀 다르리 하지 않을까 예, 생각을 예. 들거든요. 검찰이나 했을 때는 기가 계속 됐었는데 그거는 지금 전성배 앞에서 뭔가 작동했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남부지검이 일부러 열심히 안 했다. 저는 그래 봐. 생각 예. 했으면 했다 해라. 내 생각이 그렇다고. 아, 근데 사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슬람스럽잖아요. 상황이라고 띠지를 하는데. 왜 그 돈을 왜 살이요? 네 돈이가 그게. 그 자체가 증거인데. 부채 한번 그러니까요. 붙여보고. 예. 아니 저기 정말 예. 돌팅이님이 그 검찰청 직원들도 같이 기소하면 이제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하면 될 듯이라고 가능합니다. 해서 가능합니다. 저는 증거인멸자라고 봅니다. 야. 다 증거인멸자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실수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 정도 위치 있는 사람들은 안다고 봐야 되고요. 모르면 안 된다고 봐야 되고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미필적 고의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인식을 했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는 걸 미필적 고의라고. 예. 최소한 그건 인정된다고 봤을 때 아. 저는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입건을 한 다음에 더 추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그 지휘 라인에 있는 사람 중에 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그렇네요. 있거든요. 저는 증거인멸죄로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하다. 맞아요. 저도 예, 수사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들어요. 아, 네.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처럼 밑에를 수사하다 보면 진실을 불게 되어 있고 그렇죠. 그러면 진짜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 그렇죠. 애매하게 밑에 사람들이 다치기보다는 정말 그렇죠. 딱 윗선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네, 생각이 네. 드네요. 이거 진짜 이거는 좀 충격적인 이야기여가지고 반드시 좀 제대로 잡고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김건희 씨 관련해가지고는 오늘 근데 김건희 씨는 내가 죽어야 남편 살 길이 열리지 자. 않을까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 이해하면 그 될까요? 약간 반어적 의미가 아닐까. 남편이 죽어야 내가 사는지 이런 게 아닐까. 네가 가라 하와이. 이가 가라 그런 하와이. 뜻이 아닐까. 예, 예.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동정 여론 뭐 그 전에도 생길까요? 뭐 그걸 의도한 게 아니라 내가 남편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뭐 이런 표현들 예,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그쵸, 거죠. 그쵸. 예. 그리고 뭐 오늘도 하여튼 내가 죽어야 남편이 사나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들이 아휴 내가 죽어야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 죽지 마. 약간 요런 느낌으로다가 한 게 아닐까. 전혀 안 통하죠. 안 통할 것 같아요. 전혀 안 통하고. 짝퉁 목걸이로 그 가짜 바꿔치기 하는 사람에 대한 국민 여론이 너무 안 그렇죠. 좋아서 예. 가능할까. 그러니까 아직 현실을 그렇게 제대로 생각하고 있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 모조품을 준비한 것도 마찬가지고 또 특검은 그것을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했어요. 원본하고 모조품 두 개 갖고 와가지고 보여주면서 네. 짜잔 이랬을 거 아닙니까? 영장에서 실질심사에서 막 김건희가 허걱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허걱하면서도 마지막에 최후 진술을 또 했더라고요. 네. 그거는 뭐 형사 절차에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영장 실질심사하면서도 뭐 판사 중에 뭐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하는데 통상 하지 않죠. 그냥 예 뭐 좀 봐주세요 하고 말하면 되는데 옛날에 내가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 가지고 처벌하는 건 맞지 않다라는 거는 3부만 문제되지 나머지는 문제 안 된다고. 도이치 본인 죄송해요. 생각에는 예, 도이치 예, 모터 예. 사건만 문제되지 그거는 딱 걸렸다. 나머지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느낌도 와. 들고요. 그래서 또 조사를 받으면서 최초에 좀 응하다가 진술 거부권을 가버렸거든요. 그건 뭐냐면 본인이 봤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출석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자신 있었군요. 예, 지금은 이제 보니까 조금 힘드니까 아프다면서 안 나간 것 같거든요. 내일은 또 나갈 거예요 아마. 예. 왜냐면 나가는 건 뭐냐면 나가서 특검이 뭘 알고 있는 걸 확인을 해야 되니까. 질문하는 건 보면 이종호가 알고. 혹시 입을 열었나? 예, 이종호가 뭐 열었냐 확인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가 아직까지 특검보다는 한 몇 수 밑에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 봤을 때. 예, 민중기 특검이 몇 수 위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 좀 전에 말했지만 김건희하고 윤석열 관계는 반대의 관계예요. 윤석열이가 지금 뒤집어쓸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김건희가 진술한다면 이런 진술을 할 겁니다. 저는 몰라요. 윤석열이가 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했습니다고 할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 반대의 결과가 되는 거죠. 내가 예. 살아야 걔가 죽어야 내가 산다. 예. 우리 뚱뚱이란다. 우리 남편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결과가
그게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이 공범관계를 흔든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도 그렇죠. 적용이 되긴 하네요. 맞아요. 그리고 김건희는 지금 이제 걸려 있는 것들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또 뭐 뇌물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다 신분범이거든요. 소위 그게 신분범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공무원. 예, 예. 공무원이어야 하는 건데 김건희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이랑 공범으로 가거나 윤석열을 통해서 가거나 윤석열과 그 경제 공동체거나 이런 식을 윤석열을 통해야 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라는 예. 것이 나는 신분이 없다. 아. 나는 하려고 해도 권한이 없는 예, 사람이다. 예. 그건 남편이 다 한 거. 대통령이 다 한 거고 나는 그냥 옆에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있었다. 그 뜻이거든요. 이제 계속 그렇게 가려고 할 겁니다. 나는 권한이 없었다. 예. 네. 근데 그러기에는 과거에 최순실 박근혜를 경제 공동체로 엮어서 그렇죠. 제3자 뇌물죄로 한 네, 사람이 네. 윤석열 아니에요? 윤석열이 했죠. 예. 경제 공동체로 겨우겨우 엮어서 예. 했는데 그건 저희는 사실 그게 맞나 아직까지 예. 저는 의문스러운데 근데 실제로 그게 둘이는 부부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요. 더 이상 차원이 뭐 다르죠. 얘기할 필요가 없는 예. 맞습니다.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저기 김건희 씨가 내가 죽어야지 남편이 뭐 이거를 지금 심평 변호사가 전한 예.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심평 변호사의 그 메시지를 한번 읽어봤거든요. 아, 전체를. 네, 전체를 읽어봤는데 이게 이제 약간 삼류소설 같은 느낌이 살짝 들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4명이 등장을 합니다. 예, 예. 첫 번째가 익명의 진보 언론인이 등장을 합니다. 예. 뭐냐면 저기 예, 그렇죠. 예, 익명의 그러니까 자기가 면회를 가게 된 계기를 네, 그런 네, 식으로 설명을 그렇죠, 하고 있죠. 예. 하는데 이제 이 익명의 진보 언론인이 겉으로는 김건희를 비난해 왔지만 속으로는 김건희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안타까워하더라 라면서 이제 갈등을 하는 진보 예, 정보 예. 그 언론인이 등장을 하고 두 번째가 김건희가 등장을 해요. 예.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굉장히 고뇌하는 김건희가 등장을 하고 세 번째가 갑자기 한동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허업의 굴레에 빠져서 대권 낭인이 된 인생의 낭비자 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나머지가 본인이에요. 심평 본인이 이 모든 걸 통달한 어떤 철학적 종교적 지도자 같이 나오는데 저 이걸 보면서 너무 그 좀 유치한 삼류 소설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너무 수척하여 앙상한 뼈대밖에 남지 않은 김 여사를 남겨두고 나는 아직 염천의 따가운 햇살에 덮인 남부 구치소를 홀로 조용히 떠났다. 예. 여름이었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쓴 거예요. 그렇네요. 듣고 네. 보니까. 예, 되게 예. 웃기더라고요. 나머지 세 명. 글을 참 법조인 안 같이 씁니다. 우리 심평 변호사 보면 아주 문학적으로 썼는데 그냥 뭐 남부구치소가 사실은 좀 황량한 느낌이 들긴 들어요. 아. 그 옆에 이제 아파트가 있긴 한데 저 뒤에는 또 산이거든요. 남부 교도소도 있고 그럼 염천에 따가운 햇살에 덮인 뭐 이렇게 글 썼는데 그냥 남부구치소 그만 접견 끝났다. 별것도 아닌 내용을 갖고 한 줄 요약하면. 예, 그러고 저 감옥에 있으면 약간은 뼈다귀는 아니지만 약간 살 빠지기 여사지요. 그건 당연한 거죠. 네. 그런 쓸데없는 글을 썼다고 저는 생각도 많이. 근데 저는 이 글에서 또 유달리 갑자기 한동훈이 등장한다는 것도 참 재밌는 포인트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김건희 씨가 한동훈 전 대표를 이렇게 언급을 굳이 감옥에서 한다는 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도 예. 약간의 다른 의미의 제수에 들림할 수 있는데 예. 한동훈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특검이 뭐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특검의 목표는 어쩌면 큰 사람을 구속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예, 예.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구속이 됐어요. 예. 다음은 이게 제 얘기면 이러면 좀 그렇긴 한데 한덕수가 될 겁니다. 아마. 아, 제 생각에 예, 이건 예, 다른 예. 내란 아, 그렇죠. 특검이긴 한데. 아니 우리 앵커님 한동훈 기대하고 있다가 약간 실망하는 표정인데. 다음은 이제 한덕수는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예, 예, 그쵸. 증거가. 어제도 조사받았고. 근데 한동훈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뭐 다른 의미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한동훈은 이 내란 특검에는 사실 관계성이 없겠지만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는 전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김건희가 입을 열면 그러니까 특검은 그걸 볼 거예요. 달콤한 어떤 그런 제안을 해야지만 특검이 김건희하고 이건 뭐 법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예. 거래가 가능한 아, 거예요. 예, 예. 최소한 한동훈 정도 얘기를 해줘야지만이 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런 의미에서 가능하지만 예, 예. 이건 아직까지는 저의 상상의 영역입니다. 예. 숙성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예. 저도 상상의 얘기를 예, 좀 예, 해보면 예. 저도 여기서 추리 오늘 예, 여기서 한동훈이 나오는 게 너무 그러니까요. 뜬금없잖아요. 예. 그러면서 김건희가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냐면 이야기를 하는 중에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었겠냐.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다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니냐. 김건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해요. 한동훈 배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김건희가 또 약간 전당대회에서 지금 이제
그 찬탄 뭐 이래 하잖아요. 또 한동훈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얼마 전에 또 한동훈이 예, 뭐라고 예, 얘기했지 예. 않습니까? 뭐 이렇게 우리끼리 잘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듣고 또 뭔가 또 한마디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들더라고요. 그렇네요. 그 서정욱 변호사가 한참 뭐 한동훈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입을 열면 또 거기서 큰일 날 거다 이런 식의 말을 하고 다닌 바가 있는데 그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가능성이 저는 예. 없지 않다고 봐요. 김건희가 이제 만약에 자기 살 길이고 특검하고 무언의 이제 약속 같은 거죠. 오케이 이래 돼가지고 몇 가지 빼준다고 네. 가정을 하면 뭐 그게 합법적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충분히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고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총선 때 사이가 갈라지기 전까지는 예. 사이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한동훈, 윤석열, 김건희가 거의 셋이서 세트로 다니면서 모든 걸 같이 했을 텐데 그랬으면 그때 뭔가 알고 같이 작업을 한 것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채널A 사건 이럴 때는 뭐 수백 같이 명의 했겠죠, 라는 아마. 것이 네. 의심을 받고 그것도 사실 있으니까. 문제인데 다른 게 너무 크다 보니까 네. 그것까지는 가지는 못한 상황이겠죠 아마도. 예. 댓글창에 서희건설 회장 변호사가 박지훈 변호사냐고 물어보시는데 아 너무 많이 불어서 문제인데 저는 저게 맞다고 보긴 하는데 제가 문제가 아니고 예. 저 회장의 그 관련자들 그 사위들이 싹 다 법조인입니다. 네. 그렇죠. 예. 첫째는 검사, 둘째는 판사, 셋째 판사, 딸내미도 검사인가 검사. 보고. 네. 그러면 4명의 법조인. 저는 저희 집안 통틀어 저 혼자거든요. 제 잘났다는 게 그것도 아니고. 쉽지가 않죠. 아 그러니까 그만큼 집안에 법조인이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요. 예. 그게 뭐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저렇게 4명이나 수집했다는 거는 사위 딸내미 수집했다는 거는 그걸 하기 위해서 했던 거로 봐야 돼요. 아 모든 범죄에 대비하기 위한 서희건설에서 일종의 보험을 하는 그렇죠. 거구나. 네. 예. 그래가 사이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푸세요 아버님 그렇지. 큰일 납니다 우리 망합니다 라고 계속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들고 가가지고 이거 진품요에 있습니다 이거 예. 그런 것들이 작동했을 것이다. 제가 변호사는 아닙니다 저 사람. 네. 예, 서희건설 이야기까지 해봤는데 그 김건희 특검이 지금 김건희 씨 구속 기소까지 열흘 남았거든요. 그 남은 기간에 좀 뭘 좀 집중해야 된다고 이 두 분의 전문가는 보시는지요? 아 김건희 특검이 이제 10일 10일이고 네. 8월 31일까지 이제 연기를 해놨는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 예 김건희 겁니다. 네. 그때까지 구속 기소를 하면 됩니다. 아마 구속영장 공소장은 지금 거의 작성됐을 거로 보고 진술 거부권 할 것까지 예상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뭐 모든 게 우위가 특검이 지금 갖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진술 거부권을 포기하고 발언했다, 답변했던 얘기가 나오면 새로운 게 발견이 될 거예요. 와. 그게 한동훈일 수도 있고요. 예. 한동훈은 아닐 것 같긴 한데 예. 다른 내용. 예. 윤석열한테 다 뒤집어 씌우거나. 그렇죠. 예.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는 아. 상황 아닌가. 지금 나머지 10일은 사실은 어. 뭘 통해서 더 얻긴 뭐 증거를 얻는 방법은 아니라고 예, 봐야 될 예,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20일간 하는데 진술 거부권 하고 10일 연장한 거는 어쩌면 그런 기회를 얻기 위해서 특검이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다지기 하는 시간이다. 저는 네. 공소장은 작성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번에 영장 발부받은 거는 3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하고 건진을 통해 가지고 통일교로부터 목걸이 받은 예. 그거하고 명태균이에요. 3가지가 나올 만큼은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계속 이제 김건희에게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계속 보면서 예. 거기에서 추가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 조사하면서 또 몇 가지를 좀 더 넣을 게 있으면 넣는 거지. 이제 이미 다 나와 있다. 예, 나올 건 다 나와 있다. 이 3가지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일교 말씀하셨으니까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면 근데 관련한 명부 압수수색이 계속 난항을 겪고 있어요. 오늘까지 우선 영장 시한인데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압수수색은 강제 수사거든요. 예. 협의를 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아. 당연히 그냥 강제 수사에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영장 발부 받아가지고 제대로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거기에 있는 거를 전부 다 500만이라고 하는데 500만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500만 다 그런 가지고 이야기를 오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서 비교 대조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예.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마치 왜 우리 그 모든 당원 명부를 탈취해 가려고 하는 거다. 이거는 정치적 탄압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협조를 해야 되고 협조를 안 한다라면 강제 수사이기 때문에 예. 그 원칙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 막는 사람들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그렇죠. 빼고 네, 네. 이런 식으로. 네, 예. 그리고 이거는 이게 없으면 여기에 대한 수사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전당대회 때 권성동을 밀어주기 위해서 당대표로 밀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통일교
대거 가입했다. 대거 가입, 예, 무더기로 예. 완전 가입한 예.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시점에 가입했는지만 이렇게 비교 확인하면 대조하면 되죠. 되는 예, 거거든요. 근데 그게 확인을 못하면 이 수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네, 지금 오늘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초법적인 대규모 개인정보 강탈 시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궁색해요. 매우 궁색한 게 뭐냐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돈봉투 사건 때 이제 민주연구원 등등 그 압수수색 들어왔을 때 사실 맞아요. 예. 받아줬어요. 예. 지금 여기 지금 우리 총장님 변호사님. 변호사님 죄송해요. 네. 변호사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음. 말씀 그대로 대조하는 거거든요. 명단 갖고 와서. 그러면 그걸 협조하는 게 오히려 문제가 없다 협조하는 게 바람직해요. 사실은. 그거 협조한다 해가지고 저는 뭐 쉽게 나올 거라고 생각은 잘 안 들어요. 예. 나오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범죄 혐의를 찾는 게 또 쉽지 네. 않을 것이다. 근데 저렇게 예. 버태고 송원석 대표같이 저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어쩌면 인정하는 꼴이 돼요. 오히려 뭐가 있구나. 있구나 이렇게 예. 생각이 들죠. 있으니까 저런 난리를 치지라고 생각이 예, 들거든요. 예. 뭐 이제 수사기관 어떻게 작동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만만치는 않습니다. 정당이나 뭐 언론기관 압수하는 게 만만치는 않지만 저도 말씀처럼 그냥 들어가서 그냥 털어내버려야 되지 않을까. 윤석열 그 빤스 입고 저 난리치는 거 못했는 거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영장이 있으면 그걸 하라는 거 주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뭐 한다 해가지고 그걸 끌려갈 필요가 있을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는 저는 해야 것이지 된다고. 떼쓴다고 이렇게 봐주면 안 떼쓴다고 된다. 봐주면 예,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떼쓰면 때리뽀야죠. 네, 강하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압색이 진행이 안 되니까 권성동 의원 부르는 것도 그렇죠. 되게 그 이후에 맞아요. 부르려고 하는 예, 거예요. 예. 권성동이 지금 돌아다니고 골프 치면 안 되거든요. 치는 건 자유지만 매우 지금 뭐 증거상으로 적절하죠. 크잖아요. 예, 골프장 갔다는 것도 돈 엄청 받은 게 지금 드러났는 게 지금 증거가 드러난 건 아니지만 진술이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 돌아다니면 안 되죠.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압색 이후에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안 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순서가 여기서 막혀 있으니까 권성동 네네. 의원까지 그렇죠. 못 가고 있다 예.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걸 알고 있으니까 권 의원도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 보이는 모양새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뭐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이재명의 특검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이재명이 특검을 시켜가지고 우리 그 국힘을 탈탈 털려고 하고 있다 막 이러면서 서로 선명성 경쟁을 하면서 그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앞에서 막 가위치기 하고 막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게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정말 민주당 같았으면 민주당 당원들이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A라는 사람을 지지했는데 갑자기 B라는 사람이 됐어.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통일교에서 들어와서 작전 세력이 들어왔다고 그 사람들 빨리 수사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정말 여기 당원들은 그런 자존심도 없는지 자기들의 투표권을 완전 어떻게 보면 농락당한 거잖아요. 예. 당원으로서의 어떤 자격을 농락당한 건데. 내 한 표가 한 표가 아니게 된 그럼요. 거니까. 예, 갑자기 작전 세력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지 못한 건데. 그것도 작전 세력이네요. 듣고 보니까. 작전 세력이죠. 예. 야, 네. 지금 말씀 너무 재밌게 듣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두 분 모셨으니까 3특검에 지금 앞으로 또 저희가 좀 유의해서 봐야 될 좀 주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하나 혹시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좀 이거는 내가 유의해서 보고 있고 여러분도 이번 주에 이 뉴스를 좀 집중해라라고 하는 게 있으시다면요? 저는 그냥 뭐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이종호 지금 휴대전화나 이제 일부분 이제 했기 때문에 최병 특검에서 아직 김건희 얘기가 정확하게 안 나오고 있거든요. 나올 것 같아요. 거기서. 저는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당연히 지금 구속이 돼 있고 조사를 받고 있지만 최병 특검의 종착점은 김건희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부분을 아마 이종호하고 그렇게 증거를 없애려고 하다 걸렸기 때문에 거기에 메시지라든지 통화 내역들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모든 종착점은 결국은 김건희 저는 그 씨가 생각이 들어요. 예, 내란 특검도 사실 또 여러 가지 의심이 예, 내란 있잖아요. 특검도 뭐 지금은 아니지만 예. 종착점 김건희일 수 있다 생각도 들고요. 예. 이지은 변호사님은요? 저는 이제 이번 주 중에는 안 나오겠지만 우리가 잊지 말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김건희 특검이 16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아주 작게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그러나 굉장히 큽니다. 뭐냐면 김건희가 이종호와
조병로를 통해서 네, 조병로를 구명로비한 예, 예. 사건. 마약 수사 사건. 네네네 그게 예.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마약 수사 사건, 세관 마약 수사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상설 특검이 이미 이제 맞아요.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멈춰져 있어요. 어.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살려보려고 하고 있는데 아, 요거는 구명 로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아주 큰 그러면 그러게요. 이 마약 총책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전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다 같이 합심을 해서 이 마약 수사를 막은 것인가? 검찰도 막으려 했고 세관도 막으려고 했고 경찰 고위직들도 다 막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어서 맞아요. 이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요게 이제 한 자락 걸쳐 있거든요. 예. 제가 특검 쪽에 물어봤더니 지금 너무 사람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수사할 게 너무 많아서 시작도 못 하고 있다. 시작도 못하고 예, 있대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김건희 특검법은 음. 새로 지금 김용민 의원이 이제 아마 했는 것 같은데 예. 새로 해야 돼요. 맞아요. 연장. 네, 연장도 이거는 하고 뭐 사람도 인원도 늘려야 늘리고. 인원도 늘려야 예. 되고. 그냥은 안 네. 됩니다. 네, 김건희 특검은 더더욱 이게 박차를 가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댓글창에 두 분의 케미가 너무 좋다고 고정을 해달라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아니 진짜 이 케미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박지훈 변호사님의 또 이 리액션까지도 아름다운 이야기들 박수까지 우리가 치면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실은 박지훈 변호사님이랑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는데 맞아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예. 다음번에도 박지훈 변호사님 나올 때 저 좀 불러주세요. 맞아요, 몇번 맞아요.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예. 오늘 드디어. 네, 근데 일정이 계속 두 분이 안 맞으셔가지고 네. 저희가 맞아요. 계속 그 사이도 모시려고 했었는데 쉽지 않았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관저체포 너무 답답하던 때였는데 두 분 이야기 들으면서 약간 네, 희망도 네. 얻고 했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앞으로의 좋은 전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진 변호사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 예, 뭐, 예. 좋아합니다. 나아가시는 예.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지 뉴스인 8월 20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장윤선 기자 그리고 봉지욱 기자 함께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